네, 잘 쉬셨어요? 네, 2교시 시작합니다. 제가 몽당을 인생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몽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만들어내고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저마다의 경험에 의해서 다르다고 했죠. 저 역시 사람을 많이 연구했고 어떤 심리라든지 또 인류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 책을 보면은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읽고 이런 이야기로 끌어나가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이 떠오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게요. 자, 우리는 몽당은 한낱 연필로 보면 아주 협소하게 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림책은 주로 이제 의인화를 많이 씁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종종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의인화를 쓰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은데 책 속의 인물마저 그 첨예하게 심각한 문제들을 인간으로 두었을 때는 되게 딱딱하고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메시지는 강렬한데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고 그런 호기심이 있는 의인화를 썼을 때 책을 들고 보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몽당은 한낱 연필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깊고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몽당은 고유한 자신과 자존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고유하게 태어났어요. 자기만이, 자기스럽게, 자기답게. 그러면 그거는 누구누구의 누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몽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몽당은 이렇게 어디선가 뚝 나타나 버렸어요. 몽당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연필로 본다면은 어느 공장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메이커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 이런 어떤 지지를 받고 태어났는지 다 생략됐어요. 사람으로 보면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어떤 입장으로 나타난 건지 각자가 자기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몽당이라는 인물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여기서 몽당은 글을 쓰는 존재죠. 글을 써서 뭔가 창작하는 창작물을 내놓는 존재예요. 글을 쓰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다 녹여내야만 가능한 일이죠. 작가들이나 연필이 바로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요? 글을 완성했을 때는 자기를 다 바쳐야만 글씨가 써지듯이 작가들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글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자기가 사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계절이 지난지 밤이 된지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를 오로지 자기다움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숙명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생로병사예요. 어떤 것도 태어났으면 소멸을 맞이하죠. 소멸하는 과정 중에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받기도 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는 무생물인 돌멩이마저도 수천 년, 수억만 년을 굴러서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생로병사를 겪는다. 그렇다면 몽당 역시 그렇죠. 이렇게 자기한테 몰입하고 자기 숙명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가 달라져감을 느껴요. 위기를 만나네요. 삶의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작가로 본다면, 창작자로 본다면 글을 써도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떤 특별한 빛이 보이지 않고, 아니면 작가가 아니어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 자기의 소명대로 가다가 잘 풀리지 않거나 당당하게 되지 못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게 맞나? 회의에 빠지게 되죠. 몽당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련이에요. 나만이 겪는 시련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꽃도 날파리마저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겪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겪어가는 거죠. 주변인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요, 나 혼자 살지 못해요. 주변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주변인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가 하면, 어떤 주변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의지를 꺾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본연의 정체성까지 잃게 만드는 주변인도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 부정적인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주변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은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몽당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주변인이 사라진다고 말하니까 두려워지고 자신을 없애버려요. 네거티브.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맞이하게 될 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적당한 타협이나 대충 일어서는 흉내를 냈을 때는 계속 자기를 잘 못 찾아요. 네거티브는 영화 기법에 사라짐, 의무람, 잔영, 존재한 게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라고 하죠. 연극에서 막을 내리고 뒷화면이 보이지 않는 것, 다 네거티브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 부정적 전략으로 나타내니까 네거티브가 마치 선거 용어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문학과 연극, 영화의 기법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삶 속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릴 때, 완벽한 어둠, 몽당에서도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꾸고에서도 나와요. 바다로 갔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사람을 잃어서 그런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완벽한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만나요. 내적 자와 마주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돼요. 누구누구의 조언을 들어서, 누구누구의 훈수를 들어서 자기를 마주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자기와 자기가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셀프와 에고의 대면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리고 나면 자기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것만 남아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기를 네거티브 시키고 나서 비로소 내 마음 안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였더라? 맞아. 나는 글을 쓰려고 태어났지. 나는 내 길을 가려고 태어났는데 내가 왜 내 길을 왜곡하고 있지? 원래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립을 하게 되고 그 간절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이 한 장이 나에게 왔을 때 맞아. 나는 이런 존재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간절함이 없는 상태로 어물쩡하게 할까 말까? 글을 계속 쓸까 쓰지 말까? 나는 작아지는데 이런 갈등 속에 있었을 때는 종이 한 장이 내게 온들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근데 완벽한 네거티브 그리고 간절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종이 한 장이 날아오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회색빛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할 때를 만나게 되면요. 정말 자기 속에 내 안에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뭔지 들여다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합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인들이 어디 갔지? 사라졌어. 그렇게 달랬는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인들은 얘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염려하고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결국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뭘까? 선한 영향력이에요. 몽당이 자기 원래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란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야.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돼 라는 뭔가를 알려주네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일.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의 도둑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몽당은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자기가 줄어드니까 자기의 본체, 정체를 잊어먹고 있다가 몽당이 나는 책을 쓰는 내 존재로 거듭났어 라고 하니 맞다. 나도 해야지 라고 친구들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책 한 권으로 다시 재탄생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이 숨어있는 몽당, 책갈피 아래. 저는 세 가지로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어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녹방으로 듣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의 감상을 침해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읽었어요. 하나는 작가 자신인 것 같아요. 작가가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책을 썼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혼신을 다해서 책을 쓸 거야. 내 몸을 불살라서. 이런 작가가 읽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몽당이 자기 몸을 다 달아서 책으로 거듭났고 그 책에 녹아진 내용들이 바로 이게 몽당이 만들어낸 책 이야기지 않을까. 또 하나는 수많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또 나의 모습을 남기고 우리 뒤를 잇는 또 다른 몽당이 등장하고 인류가 계속 이어져가는 수많은 몽당들이지 않을까.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봐요. 다 중요하니까요. 책 속의 몽당이든 작가 자신이든 우리들이든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몽당이든 여기를 읽어낸다면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리라 믿어요. 그렇다면 소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라짐. 인류의 모든 것은 생로병사를 겪는다고 했네요. 형체는 사라지지만 존재했던 것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몽당이 책으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정신과 기억을 나에게 남겨주었고 어머니가 남겨준 삶의 철학과 가치를 제가 이어가고 제 후손이 이어가고 굳이 혈연이 아니어도 제 선배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는 청출어람으로 더 나아가서 진화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좋은 방향 제시를 한 저라면 제 후배 예컨대 뭐 박형 선생님이나 우리 대동문의 선생님들이나 저를 만나는 수강생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조그마한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방향 제시를 하고 그 방향 제시가 또 그들을 이어서 또 가고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소멸은 다시 태어남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큰 숙제가 따르네요. 이게 이제 인문학의 키워드입니다. 유한한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소멸하는데 우리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살아갈 거냐. 사라질 거냐.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거냐예요. 몽당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인문학 키워드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확장을 해볼게요. 트리개베 샘물 같은 경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죽지 않아요. 우리의 인류의 중요한 숙제죠. 죽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트리개베 샘물을 마신 인물이 네 인물인데 어떤 세 인물들은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으니까. 모두 다 죽는데 나는 늙지 않아요. 어렸을 때 만난 친구가 할머니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어려요. 행복할까요? 누구는 이 인물 중에 존 씨 같은 경우는 닥치는 대로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네 인물들이 주장하는 거는 살아가는 동안 유한한 삶 속에 어떻게 살 거냐를 우리가 읽어낼 거예요. 카피탄니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 6.25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출세지향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조국을 팔아먹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조국을 팔지는 않았죠. 이완용은 조국을 팔았는데 카피탄니는 러시아어로 캡틴, 영어로 캡틴이고요. 최고 짱이라는 얘기죠. 기회주의 짱. 일제 때는 친일을 하고 그다음에 신탁 통치 때는 러시아한테 충성하고 북한 쪽이었으니까 그리고 6.25 때는 미국에 충성하고 잘 살아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이 책이 기회주의를 강조할까요? 이런 인간이 살아갔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물음표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지만 유한한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은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치명적으로 던져주죠. 이분 잘 아시죠? 지금 심판받기 위해서 광주로 법정에 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몇 개월 전과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90세인데 비참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헬기 폭격을 지시한 사람인데 그래서 광주에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자기 손으로 자기 국민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아마도 역사에 자기 흔적을 그렇게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5.18은 진실이 규명될 것이고 이 사람은 잔인한 학살자로 이름이 남겨지겠죠.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국민을 죽인 인간. 그게 진정으로 멋진 삶일까? 다크호스는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몽당처럼 자기의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수많은 이들이 나와 있어요. 스타가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좌충우돌 겪으면서 실패도 해보고 자기 정체성도 잃어가 보고 어려움도 겪지만 자기 안에 간절한 것, 그 다음에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시도 놓지 않고 가면서 그걸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네 권과 몽당을 함께 읽어보고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어른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그림책 인문학 첫 강을 마쳤는데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좋은 소식은요. 유정현 대표님이 몽당을 첫 강에 선택해준 고마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강연을 들으면서 리뷰를 옮기는 분과 밴드에 후기를 옮기는 분에게 한 분씩 선택해가지고 책 선물을 해주신답니다. 박수.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이 너무 아까워서 통으로 읽어 드렸거든요. 부분만 읽으면 아무래도 전달이 약하고 감동이 떨어져서 양해를 구하고 통으로 읽어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외부로 옮기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예의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